신인 드래프트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야구 데스크입니다. 정현석 부국장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10명이 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꿈에 그리던 프로 선수가 이제 될 겁니다. 유니폼을 입었고. 하지만 또 아쉽게 이번에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받은 1197명이 네. 신청을 했는데 음. 뭐 90% 정도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지명을 받지 9명은 되게 아쉽고 속상하고 그런 시간이 많겠지만은 그 선수들한테도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 맞는 또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또 미래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드래프트 뒷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가 많네요. 역시. 네. 그 이번 드래프트는 투수 중심의 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절반 이상인 60명의 투수가 뽑혔고요. 근데 그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수 150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20명이 넘는다. 네. 그 말대로 이제 좋은 빠른 볼 투수들을 많이 지명을 했어요. 상위 우리 라운드에서. 댓글에 150 이상 20명이니까 그래서 최고 구속이야 평균 구속이야 그래서 제가 최고 구속 요 이렇게 붙였죠. 평균 구속이 150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요. 이건 뭐 진짜 어마어마 그렇진 않아요. 메이저리그 갈 정도입니다. 최고 구속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1라운드 첫 번째 픽 바로 그러니까 전체 1번이 키움이 정현우 선수입니다. 뭐 네. 이미 네. 정현우 선수로 갈 거라고 키움이 이야기를 했죠. 잘 알려져 있었고 그 예상대로 뽑았는데 뭐 여전히 그 왜 정현우냐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죠. 아무래도 가장 그 156kg의 정우주 선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키움은 일단 좌완 투수의 완성도를 많이 본 것 같고요. 그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생각을 했고 그 내린 결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에서 정현우 선수를 생각하는 것은 양현종, 김광현처럼 될 수 있다가 핵심인데요. 그 내년에 이제 그 팔꿈치수술을 한 그 내년 9월에 안우진 선수가 이제 전역을 합니다. 하죠. 공익이죠. 그러면 내후년부터가 이제 키움의 승부의 시간들인데 1년 정도를 키우면 충분히 정현우 선수가 안우진 선수와 좌우 완투펀치 역할을 할 수 있다. 키움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우승을 하고 싶어합니다. 우승이요. 네. 가을 야구를 또 넘어서는 우승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네. 대망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현우 선수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번은 당연히 마킹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왜 우리가 첫 번째니까 키우면 정현우 이렇게 마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두 번째인데 정우주 이렇게 마킹을 했어요. 그 뭐냐?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고 키움이 이걸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가 뭐 정현우, 정우주 두 개를 이렇게 마킹할 필요도 없었죠. 정우주로 이렇게 마킹을 했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키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4명이나 픽을 했죠. 그렇죠. NC 픽을 2장을 가져갔고요. 그 SSG 픽을 가져갔는데 이 픽에서 아주 좋은 선수들을 확보를 했어요. 김희집 선수 픽으로 1, 3라운드 얻었는데 그 김서준 선수 150km 빠른 볼을 던지는 네. 피처고요. 이게 위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강력한 공을 던지는데 약간 안지만 선수, 삼성에 있던 안지만 선수를 약간 연상케 하는데 그럼에도 제구가 나쁘지 않아요. 그 볼산비가 굉장히 좋고요. 그 여동욱 선수를 뽑았는데 상원고에 있는 파워 히터입니다. 그 내야 수비도 좋은 삼루수고요. 그리고 저 SSG 픽으로 비봉고등학교 좌완 박정훈 선수를 이 선수도 뽑았는데 굉장히 빠른 공이죠. 네, 굉장히 빠른 아주 와일드한 투구폼을 갖고 있는 투수거든요. 그래서 포텐 실링이 높은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우주 선수는 확실히 이제 본인이 나 1라운드가 목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만큼 자존심도 강하고 또 의욕도 넘치고 네, 뭔가 좀 열정이 넘치는 선수 같아요. 정현 선수랑 아주 국가대표하면서 친구 사이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친한 친구 사이에 또 자존심
싸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찌감치 막 공언을 했어요. 내가 1순위를 꼭 하고 싶다. 근데 결론은 안 된 거잖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 근데 그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 키움에서도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선수는 그냥 똑같이 S 레벨이다.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려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다짐하려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100%가 아닌 1만 프로 만족한다 한화 진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가을 야구를 넘어서 KS 우승을 하겠다고 막 이제 방송에서 공언을 했는데 네네. 그럼 구속 얘기도 했어요. 네. 그 이례적으로 그 구속 얘기를 보통 그렇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는데 163km까지 던지고 싶다. 그 오탄을 이렇게 따라잡고 하려면 또 싶다. 성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건강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네. 프로에서는 그 2순위로 뽑혔지만 최고의 투수가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 다짐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은 자극이 될 것 같고요. 한화로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실 한화는 고민도 없었고요. 정우주를 그 손혁 단장이 뭐 속구는 배운다고 가질 수 없는 거다. 사실 그렇죠.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 얻을 수 있지만 빠른 볼이 나중에 되진 않거든요. 타고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정우주 선수를 우한 정통파 강속구 투수를 뽑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또 이제 자완도 보강을 좀 네, 그렇죠. 그 한화는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우한 투수를 뽑았기 때문에요. 뒤에 그 대체적으로 모든 팀들의 지금 밸런스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한을 뽑으면 좌완을 보강하고 한화는 반대였는데 한화의 좌완 투수, 한화가 뽑은 좌완 투수들이 타 팀에서 부러워하는 선수들이에요. 특히 권민규 선수는 1라운드 후반에서 2라운드 초반까지도 예의가 됐던 굉장히 완성도 높은 투수고요. 140 한 7km 정도 최고 던지는데 아주 안정감이 높은 투수입니다. 그리고 실링도 높고요. 그 뒤에 뽑은 이제 이동영 선수도 포텐이 굉장히 그 높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얘기를 좀 합니다. 삼성이 이제 고민 끝에 삼성을 바라봤어. 삼성이 어디를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다른 팀들은 또 픽이 달라졌는데 결국 삼성이 두 자완의 고민 끝에 배찬승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픽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네. 고민을 사실 끝까지 한 건 맞아요. 50대 50이라고 본다면 장단점이 조금씩 다른데 처음에는 사실 김태현 선수였죠.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찬승 선수가 대표팀에서 워낙 잘하면서 네. 이게 떠오르기 때문에 구단 내에서도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카우트 팀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선수, 의견이 또 갈렸죠. 전력 분수 팀에서는 그리고 전력 분수 팀이 단장의 또 직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선수를 뽑아도 사실 프로의 적응과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어떻게 지도의 성장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두 투수기 때문에 어떤 투수가 더 낫냐는 지금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렇죠. 대구고등학교 영고지 선수라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기왕이면 다 상위권에 있는 것은 팬분들의 이 성원 덕분이고 그래서 보답할 수 있는 픽을 하면서 바로 다 이게 멋있는 얘기를 하셨죠. 이종현 단장이 그 이야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이 팬들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드렸죠. 네, 그리고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이걸 그럼요. 프로팀에서 그걸 신경을 안 쓴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몇몇 분들은 전문가들이 팬들의 의견을 때문에 이렇게 막 선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좌지우지가 아니라 다 그만큼 이 선수도 값이면. 좋고 이 선수도 좋아 너무 좋은 선수들인데 그렇다면 뭐 또 팬들이 원하는 선수는 뭐 약간의 정말 1% 2%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드래프트 전략에 대해서 이정효 단장이 그 지명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전략은 파워였다. 그러니까 파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홈 구장 팩터를 그 생각 염두에 두고 픽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투수 같은 경우는 힘으로 압도할 수 있는 투수를 뽑았고요. 네네. 그 타자 같은 경우는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파워히터 중심으로 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찬 선수는 153km까지 던질 수 있는 빠른 볼을 갖고 있고 또 낙폭 큰 슬라이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불펜에 고민이 좀 많잖아요. 네네. 그 특히 좌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좌투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배찬 선수를 뽑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펜 투수에 가장 적합한 투수였다고 볼 수 있죠. 국가대표팀에서 하면 만약에 위축이 됩니다. 상대. 그렇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 구속을 다 못 던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움찔하면 왜냐하면 좀 제구도 신경 먼저 써야 되면 움찔움찔 하는데 사실
굉장히 공은 빨랐습니다. 그죠? 배찬 선수가 그러니까 큰 경기에서 이 정도의 파워다, 이 정도의 구위다, 예, 그게 참 큰 점수를 얻었고 많은 단장님들한테 제가 지금 전화를 돌렸습니다만 삼성이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확실한 방향성도 있고 라팍에 맞는 또 그런 그렇습니다. 파워 픽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삼성이 픽을 잘했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잘했다. 네, 제가 봐도 잘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사실 삼성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 타율은 낮은데 홈런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사실 또 삼성이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그렇죠. 큰 일조를 했습니다. 색깔을 내고 있죠. 확실한 색깔을 내고 있는데 그 색깔을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자들도 지금 장타력을 갖춘 함수호, 네, 네. 그 내야수 차승준, 네. 이 우투 좌타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이제 왼손 슬러거형입니다. 이 선수들 사실 다른 팀들도 탐을 내던 선수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라팍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권현우라는 투수도 픽을 했는데 네. 그 김태현 선수하고 원투펀치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주말 리그 노이트 노론도 합작하고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투수입니다. 이렇게 또 가까운 선수들이 오면 서로가 자극도 되고 서로가 도와도 주고 또 팀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죠. 아무래도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또 적응하는데도 도움 될 겁니다. 한 가지 삼성이 그 투수를 뽑느라고 아쉽게 놓친 선수가 바로 박준순 선수인데요. 박준순 선수를 뽑았다면 지금 2루를 그 세대 교체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뭐 1라운드에서 선택을 투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였고 네. 흡사한 스타일을 그래서 또 픽했죠. 2라운드 픽에서 신재훈 선수를 어쨌든 음. 뽑았다는 게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박준순과 엇비슷한 스타일의 아주 좋은 내야수거든요. 결국은 와서 또 성장을 해야 되는지 자, 롯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김태형 아니고 김태현 선수인데, 그러니까 김태형 선수가 왔으면 야, 태형아 이러면 감독님 있으면 계속 태형아 잘해 뭐 이러면 야 김태형 이러면 감독님도 결국은 김태현 선수가 왔습니다. 근데 전날 이제 이 김태형 감독님 잠깐 그 인터뷰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좀 그 사실 그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좀 뒷이야기가 좀 있죠. 네, 김태형 감독님은 신인을 물어보니까 오른손은 뭐 어쩌다 보니까 오른손은 김태형 선수를 언급했고 왼손은 이제 배찬 선수 요즘 잘하고 있더라 이 정도 얘기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고 네. 김태현 선수는 기자들이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죠.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삼성이 배찬승 선수를 뽑아갈 것 같으니까 네. 기자들은 예상을 그러면 김태형이구나 같은 이름을 뽑는구나 그래서 기사도 나왔죠. 근데 사실 이제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요. 네. 사실 오늘 아침에 뭐 그것 때문에 롯데는 처음부터 자완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완을 생각을 하고 있고 박준혁 단장도 지금 우리 지금 리그에 좌타자가 우타자하고 거의 뭐 1대1에 가깝게 이 정도고 또 자완이 필요하고. 근데 누가 봐도 롯데는 좌완 투수가 필요한 게 현실이거든요. 뭐, 김태형 선수 물론 좋은 선수지만 그래서 박준혁 단장은 당연히 이 무브먼트에 굉장히 이제 김태현 선수의 무브먼트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직 무브먼트가 기존 선수들하고 비교해도 롯데의 기존 선수들하고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스플리트도 좋고 커브 각도도 좋다. 스플리터도 있다. 그러면 낙폭 큰 변화구를 던진다는 소리는 지금 ABS 시대에 그렇죠. ABS 맞아요. 굉장히 훌륭하게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수를 선발형으로 키울 수 있다. 심지어 디셉션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한 투수를 뽑으니까 롯데도 마찬가지예요. 저한 투수를 먼저 뽑았고 그 뒤를 우한 투수들로 바쳤습니다. 박세현, 네. 김현우 같은 네. 선수들 아주 빠른 볼을 던지는 좋은 투수들이거든요. 만족할 만한 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수가 왔어요. 양현종 선수가 롤 모델이다. 이 선수가 지금 광주 그쪽이 또 본인 또 맞습니다. 연고지였습니다. 네. 화순 중학교까지 네. 화순에서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로 야구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고 돌아서 기아로 왔는데 기아로 오게 됐죠. 사실 기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치고는 거물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기아에 대해서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사실 이제 심작 단장하고 지금 조금 전에 좀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하여튼 본인이 이 뭐 롤모델 양현종 그다음에 뭐
참 이 선수 너 땜시 살아 제목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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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네, 그렇게도 네, 네. 이야기했는데 이 인터뷰는 즉석에서 했대요. 왜냐하면 뭐 누가 올지 모르니까. 배찬승, 김태현 이렇게 세 선수는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팀의 픽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바꿔야 되는데 김태형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원래는 김태형 선수가 더 앞에서 다른 팀이 또 그럼요. 픽을 할 수도 있다 원래 생각을 했다고요. 1, 2, 3번이었어요. 지금 1, 2번 정우주, 정윤호 선수하고 김태형 선수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김태현 음. 선수하고 그 배찬승 선수가 요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또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오고 또 청소년 대표팀에서 배찬승 선수가 워낙 호투했고 좌완 이점이 있으니까 앞에서 픽이 되면서 김태형 선수가 기아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톱5를 형성하게 된 건데 기아로서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게 맞습니다. 심단장이 그래서 삼성이 영고 선수를 조금 지나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롯데는 자투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자투수 쪽으로 간다 생각을 하니까 김태형 선수가 올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 기아는 사실은 우완 투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도 우완 위주로 늘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양현종 또 이의리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펜에도 자완이 좋은 자완 그러니까 리그 다 통틀어서 가장 좋은 불펜 자완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기아입니다. 기아고 어차피 뭐 정우주 정현우 선수는 S급이니까 나머지는 자완 선수니까 김태형 선수는 어찌 보면 또 최선의 카드고 아까 우리 맞습니다. 정현석 부국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래프트 끝나고 난 다음에 복수의 단장들이 지나오면서 심지학 단장한테 아유 운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만큼 김태형 선수가 상당히 좀 평가가 스카우트하고 단장들한테서는 픽이 굉장히 좀 상위 픽이라고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요 세 선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두 번째 픽 이호민 선수도 못 올 것 같았다 봤어요. 더 앞에서 네. 픽이 될 수 저 있다. 선수는 올해 전주고가 최강이었는데 사실 정우주 선수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호민 선수가 사실상 에이스다라고 얘기하는 스카우트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말하자면 모든 살림을 다 했던 이런 선수였다. 워낙 손감각이 좋고 밸런스도 좋고 어려울 때마다 등판해서 이렇게 불을 끄고 뭐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선수는 아니지만 또 정우주 선수랑 같이 있으니까 워낙 빠른 볼 던지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이호민 선수 느리지 않습니다. 140 중반 던지고요. 네네. 그리고 아주 안정된 유형의 투수입니다. 그래서 프로에 와서 성장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투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아는 이제 선발 유형 또 불펜 유형 또 박재현 선수처럼 이제 컨택 좋고 발 빠른 이런 다양한 유형의 신인들을 이번에 좀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배찬승, 김태현, 김태형 이 세 선수는 단장님들마다 지명 순위 예상이 되게 달랐어요. 뭐 A 단장 얘기입니다. A 단장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순서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거 좀 다르더라. 근데 삼성이 김태현 이야기가 좀 이따 배찬승으로 급선회 한 것으로 안다. 자투수가 귀하다. 우리 프로야구를 보더라도 유현진, 양현종, 김강현 외에 자완 선발감이 없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 국제 무대에서 순위도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이 A 단장이 어떤 선수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수가 오더라도 팀 내에서 어떻게 성장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사실 이 보면 리그 보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맞습니다. 기대한 대로 성장한 선수도 있지만 기대를 하지 않고 성장한 선수가 사실 또 많고 기대를 했는데 성장하지 못한 선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B 단장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김태형, 배찬승 이렇게 김태형을 가장 좀 낮게 보고 이 비단장님은 좋게 본다. 네, 좋게 보고 좀 낮게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찬승, 김태현 비슷. 근데 뭐 조금 보면 김태현이 조금 더 나아 보이더라 이야기인데 이 세 선수가 엇비슷합니다. 이 단장님은 좀 이렇게 봤고 뭐 C 단장님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배찬승 선수가 이렇게 톱 3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C 단장님은 또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랐습니다. 두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야수를 픽했죠. 처음으로 야수 픽이 나왔죠. 네네. 그 박준 선수는 일라에서 뽑힐 거라고 예상을 했던 선수고요. 그 어느 시점에서 뽑힐 것이냐 되게 궁금했는데 두산이 안 뽑았다면 바로 뒤에 키움이 뽑을 확률이 높았어요. 두산도 그걸 알고 있었고 네. 물론 두산이 그 내야수가 필요했지만
그 부분도 약간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키움이 만약에 지명을 했으면 음.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가고 2루에 아마 붙박이로 네. 키웠을 텐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야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기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두산한테는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두산도 역시 그 2라운드부터 좋은 투수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네네. 우완 투수 최민 선수는 완성도가 높은 투수고요. 네네. 홍민규, 네. 황희천 같은 투수는 장신의 저완인데 가능성이 높은 투수입니다. 황희천 선수는 이 네. 보니까 리프트 아카데미 출신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네, 팬들께서도 리프트 선수가 선수 키워서 두산에 또 이렇게 기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도 좀 많이 하던데. 네, 네, 박준 선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 완성도가 높은 내야수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다. 네네. 그 어디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다. 음. 뭐 화려하다 아니다는 뭐 보기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어느 네. 정도 성장할 것이냐는 근데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더라고요. 네. 입단할 때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두산 내야 음. 20년을 책임질 선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NC는 1라운드 픽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1라운드 잔치에 음. 합류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을 텐데요. 음. 그렇지만 그 좋은 투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투수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음. 그 소래고등학교 김태훈 선수는 투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싱싱한 팔을 자랑하고요. 네. NC는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그렇죠. 스카우트 예전부터 할 그 때도.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스카우트를 하지 않아요. 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하는데 음. 그 동의과학대 홍재문 선수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선수예요. 네네네. 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또 대학 무대에 있으니까 음. 이 선수가 정말 대학 타자들을 상대로 0점대 방어율을 올리고 있는데 음.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NC가 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음. 저 선수도 어깨가 싱싱하고 굉장히 빠른 볼, 좋은 볼을 던지는 투수고요. 네. 그 상원고 이세민 음. 선수 아주 낙폭큰 변화구도 있고 음. 빠른 볼도 있고 이런 유망주 투수들을 두루 확보했습니다. 비록 1라운드는 못했지만 아쉬움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자, SSG는 이유래 선수를 품었습니다. 예, 포수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SSG가 포수 고민이 있어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깜짝 픽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도 투수들이 많은 시장에서 네. 포수를 과감하게 뽑았는데요. 음. SSG가 뽑고 나서 이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는 기량이 훌륭한 선수들을 선제적으로 지명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위 픽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2라운드에서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지. 이율의 선수를 뽑고 싶다. 뽑아야 한다. 왜냐? 이 선수만큼 완성도 높은 포수가 음. 고교에 없습니다. 최고의 포수가 맞고요. 송구가 송구가 아주 리드. 정확하고요. 아, 뭐 브로킹 잘하고요. 음. 리드도 아주 영리합니다. 네네. 그 모르는 선수들을 봐도 바로 파악해서 경기 운영을 할 정도고요. 그래서 스카우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포수를 다시 만나기 힘들다. 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뭐 김지현 단장이 2028년 청라 시대를 열어갈 20년 간판 포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후순위 팀들 또 KT하고 LG인데 아무래도 이제 픽이 나가면 그 다음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작년 한국 시리즈 팀들입니다, 이 두 팀은. 투수들이 KT. 네. 그 즉시 전력감도 있고요. 물론 그 이 후순위는 포텐이 굉장히 큰 투수들이 있거든요. 터지면 뭐 15승, 20승 할 수 있는 투수들. 네. KT랑 LG는 그런 투수들한테 배팅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KT가 뽑은 김동현 선수는 이제 김동현, 김영우 선수는 그 같은 서울고등학교 출신인데요. 그 몸이 일단 193에 97kg. 김동현 선수. 네, 이번에 국가대표 하드웨어가 갔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확신을 못 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우상향했던 투수고요. 제구가 안정이 되면서 대만 대회에서 네. KT에 확신을 줬던 그런 투수입니다. 이 선수는 터지면 15승, 20승 할 거라고 스카우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투수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LG는 지금 뭐 김영우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이 빠릅니다, 그죠? LG 김용우 선수는 정우주 선수와 비교할 수 있는 만큼의 강력한 공을 던지죠. 그게 이제 뭐 약간의 기복 때문에 그 후순위를 물린 것 같은데 정말 대포알 같은 직구를 던지고요. 이 선수도 역시 뭐
터지면 네. 어마어마한 그래서- LG 에이스가 될 수 있는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LG의 고위 관계자 저한테 그랬습니다. LG는 스카우트 팀에서 픽은 100%. 하지만 육성은 팀에서 이제 단장의 몫이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만큼 육성을 좀 더 시켜야 되고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퍼센티지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 학복 소문 선수가 픽이 됐어요. 픽이 됐는데 그 구단의 설명을 왜 이제 픽이 됐는지 사실 이제 굉장히 상위 라운드 픽까지도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이제 픽이 됐습니다. 이 구단의 설명은 그겁니다. 중학교를 찾아가서 중학교 감독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고교 감독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두루두루 인터뷰 다 했습니다. 뭐 중학교 때 학복 있었다는 소문만 있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없었고 소문만 있고 문서가 없습니다. 학복이가 없었으니까 소문이 무성하지만 소문만 믿고 이 선수 놓치면 이 선수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체크하고 문제 없다고 판단했고 하지만 이제 지명을 했지만은 일이 또 안 좋은 일이 불거질 수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뭐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향후 우리가 감당 안 될 정도로 일이 커지면 지명권 철회까지도 생각을 하고 준비한 부분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긴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과거 일을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학폭위는 안 늘렸습니다. 근거 자료는 없는 거고 상위 라운드는 좀 부담이 됐고 걱정이 없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소신 있게 구단이 판단을 했다 그럽니다. 하여튼 이렇게 문서상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단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 팀의 단장 의견도 있습니다. 타 팀도 당연히 받겠죠. 뭐 우리 쪽에서는 생각을 안 했다. 상위 픽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하지만 이제 뭐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불투명한. 그래서 논의 끝에 과감하게 제외했고 구단에 보상이 있다고 해도 다른 일부 단장들이나 스카우트들도 재능보다는 뭐 다른 것을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타 팀들도 다 인지는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